천지선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움켜쥐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지자 천지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곁을 지키던 조은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야, 그 돈 이제 그만 놓아주자. 더 매달리면 더 위험해져. 천지선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맞섰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한 푼도 못 건져요. 한 번만 더 믿어줘요. 조은영의 눈빛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묶여버린 7천만 원은 정말 되돌아올 수 있는 걸까요? 출금이 막힌 다음 날 아침 천지선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후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은 한참 이어지다 허무하게 끊겼고 다시 걸어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천지선은 수십 통의 전화를 거는 동안 점점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증금으로 묶어둔 5천만 원이 통장 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고 집주인이 올려달라던 2천만 원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천지선은 식탁에 앉아 빈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일주일 만에 7천만 원으로 불어났다며 들떠있던 자신이 떠올라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의 기쁨이 클수록 지금의 추락은 더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은영이 빛나의 등원 가방을 챙기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야, 밤새 한숨도 못 잤지. 일단 뭐라도 좀 먹어. 천지선은 애써 표정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곧 연락 올 거예요. 후배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조은영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지선은 머릿속으로 같은 계산만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손실을 본전으로 돌릴 길은 한 번 더 투자에 끌어올리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거기밖에 없다고 믿는 순간 천지선의 위태로운 결심이 시작됐습니다. 천지선은 빛나가 그려놓은 가족 그림을 식탁 위에서 발견하고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빛나가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천지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가족을 지키려고 시작한 일이 어쩌다 가족을 위협하는 일이 됐는지 천지선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조은영은 그런 아내의 옆얼굴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조은영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조은영은 천지선이 후배의 시어머니도 다 이렇게 돈을 번다며 들떠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불어나는 돈이 어디 있느냐고 몇 번이나 말렸지만 천지선은 좀처럼 듣지 않았습니다. 조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야, 후배 그 친구 집 주소는 알아. 정 안 되면 직접 찾아가 봐야지. 천지선은 잠시 멈칫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소도 잘 몰라요. 늘 밖에서만 만났거든요. 그 대답에 조은영의 불안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사람을 만난 흔적조차 또렷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조은영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아침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천지선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만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후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천지선은 끝내 놓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천지선의 휴대전화로 낯선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동결된 자금을 풀려면 보증 명목의 추가금이 필요하다는 안내였습니다. 천지선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평소라면 한눈에 의심부터 했을 천지선이었지만 지금은 그 말에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앞섰습니다. 절박한 사람의 눈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천지선은 후배가 지나가듯 흘렸던 다른 투자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에 한 번 더 넣으면 묶인 돈까지 한꺼번에 풀려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수의 심장으로 가자며 호기를 부리던 며칠 전의 천지선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묶인 돈을 되찾으려는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천지선은 안방 서랍을 열어 빛나의 학자금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손이 통장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천지선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잠깐만 빌렸다가 채워 넣으면 돼. 빛나는 모를 거야. 그러나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천지선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통장 표지에 적힌 빛나의 이름을 손끝으로 쓸어보던 천지선은 가슴이 죄어드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빛나가 거실에서 그림책을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지선은 화들짝 놀라 통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통장을 완전히 놓지 못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천지선은 거실로 나가 빛나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빛나가 영문도 모른 채 엄마의 품에 안겨 그림책을 보여주며 제잘거렸습니다. 천지선은 딸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빛나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천지선은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빛나 너무 예뻐서 그래. 빛나는 그 말을 믿고 다시 그림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천지선은 그 순진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은 돈에 손을 대려 했다는 사실이 칼처럼 천지선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빛나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려면 어떻게든 이 돈을 되찾아야 한다는 조급함도 함께 차올랐습니다. 두 마음이 천지선의 안에서 끝없이 싸웠습니다. 절박함이 양심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한 위험한 하루였습니다. 천지선은 자신이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며칠 사이 부쩍 야위어 있었습니다. 천지선은 다시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가금을 마련할 테니 연락만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내고 나서도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천지선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넣으면 모든 게 풀릴 거라는 생각이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천지선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조은영은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챘습니다. 천지선이 종일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조은영은 거실 탁자 위에 펼쳐진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카드 대출 한도와 이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조은영의 얼굴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여보야, 이건 뭐야? 대출까지 알아본 거야. 천지선은 메모를 황급히 끌어당기며 대답했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잃잖아요. 조은영이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그 돈 넣으면 그것까지 사라져. 이제 그만해야 해. 천지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정말 한 푼도 못 건진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게 안 무서워요. 부부의 대화는 처음으로 언성이 거칠어졌습니다. 결혼 7년 동안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조은영은 가슴이 답답해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천지선은 눈가가 붉어진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은영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무섭지? 나도 무서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당신이 무너지는 거야. 천지선은 그 말에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때 방문 틈으로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빛나가 잠옷 차림으로 문틈에 서서 부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지선이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고 조은영도 황급히 빛나에게 다가가 안아 올렸습니다. 빛나야, 아무 일도 아니야. 어서 자자. 아빠가 책 읽어줄게. 빛나는 작은 손으로 아빠의 옷깃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다투는 소리에 잠에서 깬 모양이었습니다. 천지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빛나에게 한 번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들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조은영이 빛나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천지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빛나를 재우고 나온 조은영이 천지선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조은영이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야, 우리 빛나 앞에서는 이러지 말자. 애가 다 느껴. 천지선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 급해져서. 조은영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급할수록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천천히 같이 생각하자. 천지선은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묶인 돈을 떠올리면 또다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천지선은 쉽게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조은영 역시 아내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조은영은 어둠 속에서 아내의 손을 가만히 찾아 쥐었습니다. 천지선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에만 기댄 채 긴 밤을 보냈습니다. 빛나의 작은 그림이 거실 벽에 걸린 채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은영은 그 그림을 떠올리며 이 가족만은 절대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빛나가 잠든 뒤 조은영은 혼자 거실에 앉아 천지선의 휴대전화에 남은 흔적을 차근차근 살폈습니다. 후배의 연락처와 투자 안내 화면을 직접 확인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사업자 정보를 찾으려 하자 화면이 흐릿하게 뭉개졌습니다. 조은영은 거래 내역을 천천히 훑어내려갔습니다. 입금을 받는 계좌는 또렷이 안내돼 있는데 출금은 번번이 추가금을 요구하며 막혀 있었습니다. 조은영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심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들어오는 길은 활짝 열려 있고 나가는 길만 꽁꽁 막혀 있는 구조였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며 늘 사물의 본질을 캐묻던 조은영이었습니다. 조은영은 낮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기야. 틀림없어. 천지선이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단정하지 말아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조은영이 화면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보야, 잘 봐. 돈은 받기만 하고 안 내주잖아. 정상적인 데가 이렇게 하겠어. 천지선은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천지선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천지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후배가 그럴 리 없어요.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조은영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잘해줬으니까 더 깜빡 속는 거야. 그게 수법이라고. 천지선은 더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귀를 닫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조은영은 닫힌 방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내를 설득하는 일과 진실을 밝히는 일이 서로 어긋나 있다는 사실이 조은영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은영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누군가는 눈을 똑바로 떠야 한다고 조은영은 생각했습니다. 조은영은 화면을 캡처해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조은영은 예전에 빛나에게 투자란 사과를 하나 맡기면 여러 개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도 못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딸에게 들려주는 예시이야기 같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조은영은 캡처한 화면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거래가 오간 날짜와 금액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던 사람답게 조은영은 흩어진 사실들을 차분히 정리하며 그 안에 숨은 구조를 읽어내려 했습니다. 새벽이 깊어가는 거실에서 조은영은 홀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닫힌 안방 문 너머로 천지선의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은영은 그 소리에 더욱 마음을 굳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족을 그리고 아내를 지켜내겠다는 다짐이 조은영의 가슴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천지선은 시댁을 떠올렸습니다. 강연자가 이사 자금으로 따로 모아둔 봉투가 있다는 이야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니 잠시 빌렸다가 곧 채워넣겠다는 명분을 천지선은 머릿속으로 세워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지는 듯 했지만 곧 가슴이 따끔하게 아려왔습니다. 천지선은 시댁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말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습니다. 강연자는 늘 천지선을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살뜰히 챙겨주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김장철이면 제일 먼저 김치를 보내주고 빛나가 아플 때면 한 걸음에 달려와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강연자의 돈에 손을 대려는 생각을 하는 자신이 천지선은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박함은 부끄러움보다 컸습니다. 묶인 돈만 풀려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헛된 믿음이 천지선을 끌고 갔습니다. 천지선은 휴대전화를 꺼내 후배의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신호만 갔습니다. 천지선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채우면 돼.
양심과 절박함이 천지선의 마음속에서 거세게 부딪혔습니다. 버스가 시댁 근처 정류장에 멈춰 섰을 때 천지선은 한참을 망설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천지선은 황급히 내렸습니다. 시댁 골목으로 들어서는 천지선의 발걸음이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봉투의 존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지선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자꾸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천지선은 두려웠습니다. 천지선은 결국 초인종을 누르지 못한 채 대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골목 어귀까지 걸어 나온 천지선은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얼굴이 부러웠습니다. 천지선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누구보다 야무지게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후배들 앞에서 남편이 곧 교수가 될 거라며 자존심을 세우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어머니의 돈을 훔칠 생각까지 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천지선은 그 추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천지선은 휴대전화를 꺼내 빛나의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보고 나서야 천지선은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위험한 순간이 천지선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천지선이 가까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천지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천지선은 다시 후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만 무심하게 이어졌습니다. 천지선은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묶인 돈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했지만 시댁 봉투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작은 위안이 됐습니다. 천지선은 자신이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그 한 번의 망설임에서 확인했습니다. 강연자네 집안은 보증금 인상 문제로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집주인이 올려달라던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가족 모두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조성준이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길은 한 군데가 아니야. 너무 걱정 마. 강연자는 한숨을 내쉬며 모아둔 돈을 보태야 하나 고민에 잠겼습니다. 평생 자격증을 따고 살림을 알뜰히 꾸려온 강연자였지만 갑자기 큰 돈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천지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강연자가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며느라,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천지선은 어색하게 웃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자꾸 안방 쪽으로 향하는 것을 천지선은 애써 눌렀습니다. 봉투가 어디쯤 있을지 가늠하는 자신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연자는 며느리의 안색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상대해온 강연자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강연자가 천지선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며느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천지선은 흠칫 놀라며 손을 슬쩍 뺐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 일도 없어요. 천지선은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빛나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냥 들렀어요. 강연자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서도 며느리의 떨리는 손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연자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마침 곰국 끓여놨다. 한 그릇 먹고 가. 얼굴이 반쪽이 됐어. 조성준도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짚히는 데가 있는 듯 미간을 좁혔습니다. 조성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영이는 잘 지내지? 빛나 학교는 별일 없고. 천지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로 천지선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지선은 안방 문 앞을 한 번 더 흘끔거리고는 차마 발을 들이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연자가 따뜻한 곰국 한 그릇을 내오며 천지선의 곁에 앉았습니다. 강연자가 며느리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사람 사는 게 다 그래.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어미한테 말해. 알았지? 그 말에 천지선은 하마터면 모든 것을 털어놓을 뻔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고백을 천지선은 가까스로 삼켰습니다. 천지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강연자는 그저 며느리가 살림 걱정을 하는 줄로만 알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천지선은 그 웃음 앞에서 더더욱 봉투를 떠올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따뜻한 시댁의 공기가 오히려 천지선의 죄책감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천지선은 공국을 한술 떠넣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따뜻함이 목끝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천지선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천지선의 곁에서 조은영은 아내가 강연자의 봉투에 손대려는 정황을 눈치챘습니다. 천지선이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가 단서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이사 자금을 어디에 두는지 아느냐고 천지선이 물었을 때 조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은영은 그 질문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조은영이 천지선의 두 손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야, 설마 부모님 돈을 생각하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돼. 천지선은 손을 빼려 하며 변명했습니다. 잠깐만 빌리는 거예요. 금방 채워 넣을 거예요.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조은영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부모님 돈까지 끌어들이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 그건 빌리는 게 아니야. 그건 도둑질이야. 도둑질이라는 말에 천지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천지선은 다 채워 넣을 수 있다고 우겼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천지선의 눈에서 처음으로 물기가 어렸습니다. 조은영은 그런 아내의 표정에서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평소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야무지던 천지선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조은영은 그제야 절감했습니다. 조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야, 돈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제발 정신 차려. 우리한테는 빛나도 있잖아. 빛나의 이름이 나오자 천지선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지선은 자신이 어디까지 떠밀려 왔는지를 비로소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다 가족의 신뢰까지 잃을 뻔했다는 것을 천지선은 깨달았습니다. 천지선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무서워요. 내가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조은영은 그 말에 아내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천지선은 남편의 품 안에서 작게 흐느꼈습니다. 조은영이 아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여보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돈은 잃어도 우리는 안 잃었잖아. 천지선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현실적이고 단호하던 천지선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남편의 부드러움에 온전히 기댔습니다. 천지선이 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돈. 조은영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그런데 손 놓고 당하지는 않을 거야. 방법을 찾아볼게. 천지선은 그 솔직함이 오히려 믿음직했습니다. 무작정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보다 함께 길을 찾아보겠다는 그 말이 천지선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의 빗장이 조금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끌어안은 채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조은영은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동생 조은혜에게 사정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조은영은 조은혜를 따로 불러내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풀어놓았습니다. 보증금이 묶이고 후배가 사라졌으며 아내가 위험한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은혜는 오빠의 말을 듣는 동안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그게 정말이에요. 새언니가 그 돈을 다 넣었다고요. 조은영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증금에 집주인한테 올려줄 돈까지 다 묶였어. 조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또박또박 짚어냈습니다. 오빠, 그거 출금만 막고 입금만 받는 구조라면서요. 그거 전형적인 투자 사기예요. 회사 뺏길 때 나도 비슷한 걸 봤어요. 조은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막연하게 의심하던 것을 동생이 명확하게 짚어주자 두려움이 한층 또렷해졌습니다. 조은혜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흥분하면 말이 빨라지는 것이 조은혜의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이런 수법은 한두 명한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당한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윗선이 따로 있어요. 조은영은 동생의 단호함에 조금이나마 기댈 곳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늘 덜렁댄다고 핀잔을 듣던 동생이었지만 막상 일이 닥치자 누구보다 또렷하게 핵심을 짚어냈습니다. 가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문제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은혜가 오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혼자 끙끙 앓지 말아요.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새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조은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은혜야. 너한테 이런 부탁하게 될 줄 몰랐어. 조은혜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탁은 무슨?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조은혜는 벌써 머릿속으로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지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조은혜가 진지한 얼굴로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후배가 남긴 음성 메시지나 통화 녹음 같은 거 새언니한테 남아있을까요? 조은영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있을 거야. 지선이가 후배랑 통화한 걸 녹음해뒀다고 했으니까. 조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돈이 오간 계좌 내역도요. 조은영은 동생이 무언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은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빠, 일단 그 자료들부터 다 모아주세요. 제가 살펴볼게요. 조은영은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던 짐을 비로소 나눠들 사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조은혜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어떻게 하면 새언니를 도울 수 있을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조은혜는 같은 집에 사는 고결을 떠올렸습니다. 회사 일이 아닌 가족 일을 꺼내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조은혜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고결이라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마주친 고결에게 조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요,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고결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봐요, 조은혜 씨. 늘 말수가 적은 고결이었지만 조은혜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조은혜는 새언니가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후배가 흘린 음성 메시지가 남아있고 계좌 거래 내역도 일부 확보됐다는 말에 고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고결이었지만 조용히 끝까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은혜가 답답한 마음에 빠르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단서는 분명히 있는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에 가도 증거가 약하다고만 하고요. 고결은 한참을 생각하다 짧게 답했습니다. 단서를 모아봐요.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엮으면 돼요. 조은혜는 그 짤막한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고결은 늘 핵심만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고결이 덧붙였습니다. 음성하고 계좌 둘 다 있다고 했죠. 그럼 시작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거실 식탁에 자료를 펼쳐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은혜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회사 일도 아닌데 정말 도와줘도 괜찮아요. 고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조은혜 씨 가족이면 도울 이유는 충분해요. 조은혜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사기범을 추적한다는 위험한 길로 두 사람이 함께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은혜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각오로 눈빛을 다잡았습니다. 고결이 자료를 살피다 짧게 물었습니다. 후배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예요? 조은혜가 메모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출근 막히기 직전이요. 그 뒤로는 완전히 두절이래요. 고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다 받아낸 뒤에 사라진 거네요. 계획적이에요. 조은혜는 고결의 한마디 한마디가 흩어진 단서를 제자리에 맞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음성 파일과 계좌 내역을 종류별로 나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은혜가 분석을 맡고 고결이 자금의 흐름을 맡기로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었습니다. 늦은 밤 거실에 두 사람의 진지한 숨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가로등 불빛만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은혜가 따뜻한 차 두 잔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늦었는데 정말 괜찮아요. 내일 출근도 해야 하잖아요. 고결이 찻잔을 받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죠. 조은혜는 그 무뚝뚝한 한마디가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자료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새언니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빼앗긴 조이를 위해 조은혜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자료를 들여다보던 조은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빼앗겼던 자신의 작품 조이였습니다. 조이는 노인을 위한 대화 친구로 만든 프로그램이었지만 그 안에는 심박수와 발화속도, 망설임의 길이까지 분석하는 기능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로운 노인의 말 한마디에서 건강과 감정의 변화를 읽어내려고 정성껏 만든 기능이었습니다. 조은혜가 고개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조이라면 후배가 남긴 음성을 분석할 수 있어요. 고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조은혜가 화면을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조이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목소리가 어떻게 흔들리는지까지 잡아내요. 망설임이 길어지거나 갑자기 말이 빨라지는 구간을요. 고결의 눈빛에 호기심이 어렸습니다. 조은혜는 후배가 남긴 음성과 통화 녹음을 조이에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거짓말의 단서를 잡아내려는 발상이었습니다. 조은혜는 화면에 떠오른 조이의 인터페이스를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밤새워 만든 애예요. 동업자한테 통째로 빼앗겼죠. 그런데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네요. 조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조은혜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늘 말하던 조이였습니다. 고결은 그 말에 잠시 침묵하다 나직이 말했습니다. 잘 만든 거예요. 지금 가족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조은혜는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빼앗긴 자식 같은 조이가 다시 제 손에 돌아온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은혜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조이야. 이번엔 우리 가족 좀 도와주자. 조이의 화면에 익숙한 인사말이 떠오르자 조은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빼앗긴 뒤로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화면이었습니다. 고결은 그런 조은혜를 말없이 지켜보다가 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고결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분석은 얼마나 정확해요? 조은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수백 명의 노인들 목소리로 학습시킨 거예요. 사람이 놓치는 미세한 떨림까지 다 잡아내요. 고결의 표정에 신뢰가 어렸습니다. 조은혜는 조이를 설명하는 동안 오랜만에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빼앗기고 나서는 입에 올리는 것조차 아팠던 조이였지만 막상 다시 마주하니 자신이 얼마나 이 작업을 사랑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조은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이야, 미안해. 너를 이런 일에 쓰게 돼서. 그래도 우리 가족 좀 도와줘. 고결은 그 혼잣말을 들으며 조은혜가 조이를 정말 자식처럼 여긴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음성 파일을 하나씩 조이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로 떠오르는 파형을 바라보는 조은혜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조은혜는 조이의 분석 기능을 본격적으로 작전에 끌어들였습니다. 후배가 남긴 음성을 조이에 입력하자 화면 위로 파형과 수치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조은혜가 결과를 들여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특정 단어를 말할 때마다 발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평소라면 있어야 할 망설임이 사라지는 구간을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조은혜가 고결을 향해 말했습니다. 팀장님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이요. 미리 외운 대본을 읽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고결이 화면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네요. 조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진짜 자기 말이 아니라 누가 써준 걸 그대로 읽는 거예요. 사람이 진심으로 말할 때는 이런 곡선이 안 나와요. 조은혜는 조이가 분석한 그래프를 하나씩 짚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노인들의 외로운 목소리를 분석하려고 만든 기능이 사기꾼의 거짓을 가려내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조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같은 말투와 같은 억양의 음성이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반복됐을 가능성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조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후배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같은 대본을 여러 명이 돌려쓰고 있어요. 고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고결이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피해자도 한둘이 아니겠네요. 단순한 개인의 사기가 아니라 잘 짜인 일당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조이의 분석을 통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좋은 애는 가슴이 서늘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마리를 잡았다는 생각에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좋은 애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로 끝장을 봐야겠어요. 고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애는 분석 결과를 차곡차곡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발화 속도가 빨라졌는지, 어느 단어에서 망설임이 사라졌는지를 표로 만들어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고결이 그 자료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한눈에 들어오네요. 좋은 애 씨, 일 잘해요. 좋은 애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맨날 덜렁댄다고 혼나는데요. 고결이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그 담백한 칭찬에 좋은 애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이가 짚어낸 거짓의 흔적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한낱 프로그램이라고 여겼던 조이가 사람의 거짓을 이토록 정교하게 가려낼 줄은 고결도 미처 몰랐습니다. 고결이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후배가 단순 가담자가 아니란 것도 윗선이 따로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요. 좋은 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후배만 끌어내면 되는 거네요. 고결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서두르면 안 돼요. 한번 놓치면 다 사라져요. 좋은 애는 그 신중함에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의 추적이 한층 단단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결은 계좌의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애가 확보한 거래 내역을 한 줄 한 줄 짚어 내려가며 천지선이 보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고결은 말없이 숫자들을 들여다보다가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 계좌를 거치네요. 그런데 결국 한 곳으로 모여요. 좋은 애가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데로 간다고요? 고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잘게 쪼개서 흩뿌렸다가 다시 한 군데로 모으는 방식이에요.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거죠. 건축 설계를 하며 복잡한 구조를 한눈에 읽어내던 고결의 눈에는 얽힌 계좌의 흐름도 하나의 도면처럼 보였습니다. 고결은 같은 경로를 거친 다른 거래들의 흔적도 찾아냈습니다. 천지선 말고도 같은 길로 돈을 빼앗긴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고결이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후배도 어쩌면 윗선에 이용당한 말단일 수 있어요. 받은 돈이 곧바로 위로 넘어가요. 좋은 애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머리는 따로 있다는 거네요. 후배는 미끼였고요. 고결은 돈이 마지막으로 멈춘 지점을 좁혀가며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흩어졌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결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따라가면 보일 거예요. 마지막 계좌만 잡으면 돼요. 사기범의 실체에 두 사람이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좋은 애는 고결의 침착한 손끝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희망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애가 작게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고결은 별다른 대답 없이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좋은 애는 고결의 옆모습에서 묵직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고결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계좌가 한 곳으로 좁혀져요. 거기 명의자만 확인하면 윗선이 보일 거예요. 좋은 애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고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길은 있어요. 좋은 애는 고결의 그 차분한 자신감이 신기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일만 하던 고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족의 일에 뛰어들자 누구보다 끈질기고 치밀하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애는 문득 이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애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고결이 짧게 답했습니다. 갚을 거 없어요. 같은 집 살잖아요. 좋은 애는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좋은 애는 함께 일하며 새삼 느꼈습니다. 고결이 마지막 계좌의 거래 시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거래가 늘 같은 시간대에 몰려요. 그 시간에 사무실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애가 눈을 빛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움직이면 되겠네요.
두 사람은 조각조각 흩어졌던 단서를 하나의 윤곽으로 맞춰갔습니다. 새벽이 깊어가도록 두 사람의 추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조은영과 천지선 부부의 갈등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천지선이 끝내 시댁의 봉투를 떠올리며 다시 시댁으로 향하려던 순간 조은영이 현관 앞을 막아섰습니다. 조은영이 두 팔을 벌려 길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야, 거기서 한 발짝도 못 가. 부모님 돈에 손 떼는 순간 우리는 끝이야. 천지선은 처음에는 비켜달라며 밀어붙였습니다. 잠깐이면 돼요. 한 번만 채우면 다 풀린다고요. 그러나 조은영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부드럽고 물러터졌다는 소리를 듣던 조은영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단단한 벽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천지선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밀어붙일 힘도 더 우길 명분도 천지선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끝내 천지선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천지선이 흐느끼며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본전만이라도 찾고 싶었어요. 내가 다 망쳐놓은 것 같아서 어떻게든 되돌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나만 잘하면 됐는데. 조은영은 아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조은영은 아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지선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야, 당신 탓이 아니야. 더 좋은 집, 더 나은 살림 만들려고 한 거잖아. 같이 되찾아보자. 우리 둘이서. 천지선이 젖은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조은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 나도 있잖아. 우리는 한 팀이야. 천지선은 그 손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잡았습니다. 따뜻한 남편의 손이 천지선의 차가운 손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이 비로소 같은 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곤두섰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천지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자기. 그동안 자기 말 안 들어서. 조은영이 고개를 저으며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당신도 가족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천지선은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조은영이 아내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여보야, 사실 은혜한테 도움을 청했어.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천지선이 고개를 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한테요. 창피하게 그런 걸. 조은영이 차분하게 설득했습니다. 창피한 게 어딨어. 은혜가 이런 일에 밝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천지선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천지선에게는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존심보다 가족을 지키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천지선도 비로소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처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거실 창으로 스며든 새벽빛이 두 사람을 가만히 비췄습니다. 강연자는 뒤늦게 며느리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조은영이 더는 부모를 속일 수 없다며 어렵게 입을 연 것이었습니다. 강연자는 며느리가 봉투를 두고 망설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화부터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지선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강연자가 천지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얼마나 무서웠어. 그 무거운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야. 천지선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돈까지 넘봤어요. 정말 나쁜 며느리예요. 강연자는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다독였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돼. 사람이 더 중하지. 네가 무너지는 게 나는 더 무섭다. 강연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지선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야무지고 자존심 강하던 천지선이 시어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곁에 있던 조성준도 묵직한 목소리로 힘을 보탰습니다. 이건 너 혼자 일이 아니야. 가족이 같이 풀어야 할 일이지. 우리한테 진작 말하지 그랬어. 천지선은 시부모의 따뜻함 앞에서 도리어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너지던 자존심이 가족의 품 안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지선은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던 천지선이었지만 진짜 기댈 곳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강연자가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며느라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 한마디가 천지선의 가슴 깊은 곳을 어루만졌습니다. 천지선은 강연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강연자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며느라, 우리 가족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놈들 절대 그냥 못 넘어가지. 조성준도 묵직하게 거들었습니다. 그래. 은혜하고 결의 팀장이 벌써 뭔가 알아보고 있다더라.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천지선은 시부모의 단단한 의지에 새삼 놀랐습니다. 늘 따뜻하기만 하던 두 사람이 가족의 위기 앞에서는 누구보다 굳건하게 버티고 섰습니다. 천지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정말 죄송하고 고마워요. 제가 꼭 갚을게요. 강연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갚긴 뭘 갚아. 우리가 남이야. 한 식구지. 천지선은 그 말에 또다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천지선은 그동안 시댁을 어렵게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늘 시어머니 앞에서 좋은 며느리로 보이려 애쓰면서도 정작 마음을 온전히 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닥까지 떨어진 지금 천지선을 붙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그 시댁이었습니다. 천지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도망 안 칠게요. 끝까지 맞서 볼게요. 강연자가 며느리의 두 손을 꼭 쥐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 며느라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천지선을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의 따뜻한 빛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은혜의 조의 분석과 고결의 계좌 추적이 한 지점에서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은혜가 후배의 음성을 다시 살피던 중 배경에 깔린 미세한 소음을 발견했습니다. 조은혜가 헤드폰을 고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 소리 들려요. 사무실에서 나는 특정한 기계음이에요. 고결이 귀를 기울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족이 도는 소리 같네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돼요. 조이는 그 소음의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해 특정한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노인의 집 안 소음을 분석해 환경을 읽어내던 기능이 사기범의 사무실을 짚어내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고결이 추적하던 계좌의 거래 시간대와 그 소음이 녹음된 시각이 묘하게 겹쳤습니다. 고결이 화면에 두 자료를 나란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음성 속 장소와 돈이 모이는 장소가 같은 곳을 가리켜요. 조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거기가 본거지라는 거잖아요. 드디어 잡았네요. 조은혜는 자신이 만든 조이가 이런 자리에서 가족을 돕는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빼앗겼던 조이가 뜻밖의 방식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들 때는 외로운 노인들 곁에 있어주라고 만든 건데 이렇게 가족을 지켜줄 줄은 몰랐어요. 고결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가족 곁에 있어주고 있네요. 결국 같은 일이에요. 조은혜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결의 말이 조은혜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조이를 빼앗긴 뒤로 늘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있던 조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조이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결이 두 자료를 겹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소음 분석으로 좁힌 장소하고 계좌 거래 위치가 맞아떨어져요. 우연일 수 없어요. 조은혜가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돈이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은혜가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띄웠습니다. 조이가 짚어낸 장소와 고결이 추적한 자금의 종착점이 화면 위에서 정확히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조은혜가 숨을 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에요. 바로 여기. 고결의 눈빛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조은혜가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정말 찾아냈어요. 조이랑 같이요. 고결이 화면을 응시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은혜 씨 분석이 없었으면 못 찾았어요.
조은혜는 그 인정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빼앗긴 조이가 가장 빛나는 순간을 조은혜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기범의 위치가 점점 좁혀지면서 두 사람의 추적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조은혜가 결연하게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적이 깊어질수록 뜻밖의 정황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고결이 사기 조직 윗선의 자금 흐름을 살피던 중 낯익은 수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흔적을 지우는 방식이 과거 조은혜의 작품을 가로챈 자들이 쓰던 수법과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고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조은혜 씨, 이 방식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조은혜가 화면을 들여다보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조은혜의 머릿속에 한때 자신을 무너뜨렸던 배신의 그림자가 되살아났습니다. 동업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조은혜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서버 접근이 막히고 보증금까지 빠져나가고 회사가 통째로 넘어가던 그 막막함이 다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느낌 똑같아요. 그때랑 조은혜의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사람을 안심시켜 놓고 한순간에 다 빼앗아가는 그 방식이요. 고결은 그런 조은혜를 가만히 바라보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은혜 씨, 지금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고결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조은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가족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옛날 생각에 발목 잡힐 때가 아니죠. 조은혜는 떨리는 손을 꼭 쥐며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결의 침착함이 조은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은혜가 스스로를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그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고결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추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고결이 조은혜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때 당했던 경험이 지금은 무기가 됐어요. 조은혜 씨라서 알아본 거예요. 조은혜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장 아팠던 상처가 가장 날카로운 눈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이 조은혜에게는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조은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내가 너무 무력했는데 지금은 적어도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고결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은혜는 다시 자료로 시선을 돌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때의 상처가 오히려 사기범을 꿰뚫어보는 눈이 되어주었습니다. 조은혜는 그 사실에서 묘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빼앗긴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경험이 누군가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은혜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조은혜가 깊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놓쳐요. 그때처럼 당하지 않을 거예요. 고결이 조용히 조은혜를 바라봤습니다. 흔들리던 조은혜의 눈빛이 어느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고결이 짧게 말을 보탰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같이 갈게요. 조은혜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더는 그 두려움에 발이 묶이지 않았습니다. 사기 일당은 추적의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동결됐던 계좌를 비우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고결이 화면을 살피다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조은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대로 다 빼돌리게 둘 수는 없잖아요. 두 사람은 빠르게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이가 분석한 발화 패턴과 고결이 정리한 계좌 단서를 하나로 묶어 증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은혜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배한테 마지막 미끼를 던져요. 추가 투자금을 줄 것처럼요. 고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당을 한 자리로 끌어내야 증거가 살아나요. 도망갈 구멍을 미리 막아야 해요. 두 사람은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선이 후배에게 연락해 추가금을 건넬 것처럼 약속을 잡고 조은혜가 조이로 실시간 분석을 맡으면 고결이 계좌 증거로 빠져나갈 길을 막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조은영은 천지선의 곁을 지키기로 했고 강연자와 조성주는 집에서 만일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전원이 각자의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뭉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지선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며 조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천지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후배 얼굴 보면 또 흔들릴까봐 무서워요. 조은영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야, 내가 옆에 있어. 우리 같이 끝내자.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어. 천지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은혜도 곁에서 천지선을 다독였습니다. 새언니, 조이가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신호만 보내주세요. 천지선은 가족의 든든한 눈빛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천지선이 떨리는 손으로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가금을 마련했으니 직접 만나서 건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뒤 두절됐던 후배에게서 거짓말처럼 답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조은혜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걸려들었어요. 돈 냄새를 맡은 거예요. 고결이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내가 입구 쪽 동선을 맡고 조은혜 씨가 차에서 조이로 분석을 돌려요. 신호는 문자로 주고받고요.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연자는 천지선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며느라, 무리하지 마.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와. 천지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가족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천지선은 조은영과 나란히 걸으며 가만히 손을 잡았습니다. 천지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 나 진짜 떨려요. 조은영이 아내의 손을 꼭 쥐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후배 얼굴 보면 그냥 평소처럼만 해. 나머지는 은혜랑 결이 팀장이 다 준비했어. 천지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이번에야말로 가족을 지켜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천지선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 끙끙 앓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곁에 든든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천지선은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미끼를 문 후배가 약속 장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추가 투자금을 받으러 나온 후배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천지선이 그 앞에 마주섰고 조은영이 한 발 뒤에서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천지선이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돈을 더 넣으면 정말 다 풀어주는 거 맞아. 후배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선배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믿어주세요. 그 순간 조은혜가 멀리 떨어진 차 안에서 조이로 실시간 분석을 돌렸습니다. 조이의 화면에 후배의 발화 신호가 어지럽게 흔들리는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수치가 요동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마지막이라는 말을 할 때 망설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은혜가 작은 목소리로 고결에게 전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수치가 완전히 흔들려요. 외운 대본 그대로예요. 고결은 동시에 확보한 계좌 증거를 들이밀 준비를 마쳤습니다. 후배가 빠져나갈 길은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천지선이 한 발 더 다가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 너 혼자 한 거 아니지. 위에 누가 있는 거잖아. 나 다 알아. 후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후배는 황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천지선이 휴대전화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다 있어. 네 목소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사방이 막힌 것을 깨달은 후배는 끝내 어깨를 떨구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후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윗선의 존재를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천지선은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끝까지 마주하겠다는 단단한 결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후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선배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천지선이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피해자. 그럼 나는 뭐야? 내 보증금, 빚나 학자금까지 다 너한테 갔잖아. 후배는 더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조은영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위에 누가 있는지, 어디로 돈이 흘러갔는지 다 말해. 그게 너한테도 사는 길이야. 후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멀리 차 안에서 조은혜가 조이의 분석 화면을 보며 고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후배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자 어지럽던 그래프가 비로소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은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를 말하고 있어요. 천지선은 그 모든 과정을 흔들림 없이 지켜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무너뜨렸던 두려움은 더 이상 천지선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후배의 자백이 시작되자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한꺼번에 증거로 모였습니다. 조이가 분석한 발화 자료와 고결이 추적한 계좌 기록, 그리고 후배의 입에서 나온 진술이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후배는 떨리는 목소리로 윗선의 정체와 일당의 본거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조은혜가 정리한 자료를 들이밀자 후배는 더 둘러댈 말을 잃었습니다. 고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신고하면 돼요. 조은영이 미리 연락해둔 곳으로 상황이 전해졌고 수사 인력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결됐던 보증금에도 회수의 길이 열렸습니다. 천지선은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 잃었다고 믿었던 돈이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천지선에게는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천지선의 얼굴에 한 가닥 희망이 번졌습니다. 천지선이 조은영의 손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우리 정말 끝난 거 아니죠? 조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여보야. 끝이 보여. 우리가 해낸 거야. 조은혜도 곁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조은혜가 조이의 화면을 어루만지며 작게 웃었습니다. 조이, 네가 큰일 했다. 가족이 함께 만든 통쾌한 반격의 발판이 비로소 마련된 순간이었습니다. 천지선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둘러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조은영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조은혜가 그 곁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무너졌던 천지선의 자존심이 가족의 손길 속에서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조은혜가 천지선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새언니 정말 대단했어요. 끝까지 안 흔들리고요. 천지선이 젖은 눈으로 조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덕분이에요. 조이가 없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조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조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한 거죠. 천지선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후배들 앞에서 혼자 잘난 척하며 자존심을 세우던 천지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 앞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운 것은 그 잘난 자존심이 아니라 가족의 손이었습니다. 천지선은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수사 차량의 불빛이 어두운 골목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긴 어둠의 끝에서 비로소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은영이 천지선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야, 우리 정말 잘 버텼어. 천지선이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다 자기 덕분이에요. 자기가 끝까지 날 붙잡아줬잖아요. 조은영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고결은 한 발 떨어져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조은혜가 고결의 곁으로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고결이 짧게 답했습니다. 다 끝나면 그때 인사해요. 조은혜는 그 무뚝뚝함 속에 담긴 따뜻함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기범들이 마침내 덜미를 잡혔습니다. 빼돌리려던 돈줄이 막히면서 일당은 차례로 붙들려 벌을 향해 끌려갔습니다. 천지선은 그 소식을 듣고 오래 참아온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무너졌던 자존심을 천지선은 가족의 손을 잡고 다시 세웠습니다. 천지선이 조은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혼자였으면 정말 못 견뎠을 거예요. 고마워요, 자기. 조은영이 아내의 손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여보야, 우리는 한 팀이라고 했잖아. 조은혜는 빼앗겼던 조이가 가족을 구한 자리에서 묘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한때 통째로 빼앗겨 가슴에 응어리로 남았던 조이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족 곁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조은혜가 화면 속 조이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우리를 구했네. 고맙다, 조이야. 곁에 선 고결이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조은혜 씨가 잘 만든 거예요. 조이도 이 작전도. 조은혜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빼앗긴 자식 같던 조이가 가족을 지켜낸 그 자리에서 조은혜는 오랜 상처가 조금은 아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이 한편이 되어 큰 고비를 넘긴 자리에는 오랜만에 안도의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강연자가 며느리의 등을 쓸어주며 환하게 웃었고 조성준도 곁에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연자가 천지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꺼봐, 다 잘 될 거라고 했지. 우리 식구가 똘똘 뭉치니까 못할 게 없어. 천지선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빛나가 엄마 곁으로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천지선은 딸을 꼭 끌어안으며 다시는 이 아이를 불안하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은영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 이혼까지 입에 오르내리며 위태롭던 부부였지만 이번 일을 함께 겪으며 두 사람은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천지선이 조은영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자기,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조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보야. 우리 속도대로 가자. 조은혜는 그 정겨운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 조은혜에게는 그 무엇보다 값진 풍경이었습니다. 곁에 선 고결도 그 온기 어린 자리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회수된 보증금의 향방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묶였던 돈이 온전히 돌아오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이를 둘러싼 지난날의 배신과 닮은 그림자가 이번 사건의 뒤편에서 다시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위기의 그림자가 천지선의 가족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천지선이 빠져든 투자의 그림자와 그 위기를 마주한 조씨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빛나 엄마 천지선이 위태로운 돈의 늪으로 끌려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조은혜가 빼앗긴 자식 같은 조이를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서로를 붙잡아 세우는지 그 결을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천지선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자존심을 봐야 합니다. 천지선은 결혼 7년 동안 남편이 곧 전임 교수가 될 거라는 미래의 모든 걸 걸어온 사람입니다. 육아휴직까지 반납하고 맞벌이로 버텨온 워킹맘이지요. 후배 남편은 성형외과 의사, 동료 신혼집은 강남 아파트라며 비교하던 그 마음 안에는 남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은 절박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지선이 투자라는 길로 발을 들인 것은 갑작스러운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둘러온 불안이 마침내 출구를 찾은 것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후배에게서 한 달 수익률 20%를 보장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다며 거절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은 돈을 넣었더니 하루 만에 불어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흐름은 한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함정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천지선은 현실적이고 야무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손에 잡히는 숫자 앞에서 더 크게 흔들리지요. 자신이 똑똑하니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천지선이 작은 성공에 취해 점점 더 큰 돈을 욕심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가족 전체를 흔드는 지점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에 들뜬 표정이 더 마음에 남는 거지요. 조은영은 이 가족 안에서 가장 조용히 흔들려온 사람입니다. 강연자가 보물 1호라 부르던 장남이었지만 철학과가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시간 강사로 밀려난 사람이지요. 한때 대학 강의를 하는 것처럼 가족에게 보이려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을 정식으로 사과하고 나서야 조은영은 비로소 가벼워졌습니다. 조은영의 화법을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딸 빛나에게 투자란 사과를 하나 맡기면 여러 개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도 못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답게 조은영은 사물의 본질을 끝까지 캐묻는 눈을 가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천지선이 위험한 돈에 빠져들 때 그 곁을 지킬 사람으로 조은영만 한 인물이 없습니다. 천지선이 숫자에 휘둘릴수록 조은영은 그 숫자 뒤에 숨은 진짜 구조를 들여다보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어오는 길은 활짝 열려있고 나가는 길만 막혀있는 구조,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챌 사람이 바로 조은영입니다. 부드럽고 물러 보이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 단단한 벽이 되는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은혜에게 조이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가 낳아 기르고 이제 막 세상에 내놓은 내 자식이라고 부르던 존재이지요. 노인들을 위한 대화 친구로 만든 조이는 외로운 노인의 말 한마디에서 건강과 감정의 변화를 읽어내려는 마음에서 태어났습니다. 심박수와 발화 속도, 망설임의 길이까지 살피는 그 기능 하나하나에 조은혜의 밤샘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이를 동업자 한지훈의 배신과 대기업의 짬짬이로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한지훈은 조은혜의 공대 선배이자 동업자였고 한때 감정을 이용한 고백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이 계산된 화법이었음이 드러났을 때 조은혜가 받은 상처는 회사를 잃은 것 이상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자식 같은 것을 빼앗긴 아픔이었지요. 이 상처를 이해해야 앞으로의 조은혜가 보입니다. 조은혜는 빼앗긴 조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위기 앞에서 그 조이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자신이 가장 사랑한 가족을 구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빼앗긴 자식이 제 손으로 다시 돌아오는 듯한 그 묘한 순간이 조은혜에게는 작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씨 가족의 힘은 강연자에게서 나옵니다. 강연자는 금수저는 못 물려줬어도 금두엽은 물려줬다고 자부하는 어머니이지요. 매사 덜렁대는 맏딸 조은혜를 못마땅해 하면서도 정작 위기가 닥치면 누구보다 먼저 자식들을 끌어안는 사람입니다. 이 가족이 한 차례 큰 고비를 넘긴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성준의 1년에 걸친 실직과 출근쇼, 조은영의 강희철을 둘러싼 오해, 조은님의 의대 자퇴까지 저마다 숨겨온 비밀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연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온 것도 그 무렵입니다. 가족이라면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무슨 일이든 터놓고 이야기하자고 다짐했던 그 식탁이 이 가족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지선이 위기를 혼자 끌어안으려 할 때 이 가족이 보여줄 모습이 짐작됩니다. 한번 비밀의 무게를 뼈저리게 겪은 사람들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말이 이 가족에게는 빈말이 아니라 직접 겪어낸 교훈이지요. 며느리 천지선의 짐을 가족이 함께 나눠 들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강연자가 며느리의 어두운 안색을 단번에 알아채는 그 눈이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거지요. 조은혜와 고결의 관계는 가장 멀리서 시작해 가장 가까이 다가온 사이입니다. 처음에는 회사를 빼앗긴 사람과 그 회사 편에 선 사람이라는 악연이었지요. 한시적인 원팀으로 묶이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뜻밖의 인연으로 좁혀졌습니다. 조은혜가 5살 무렵 놀이터에서 만난 첫사랑 오빠 행운의 부적을 쥐어주며 다음에 만나면 돌려달라던 그 아이가 바로 고결이었습니다. 입양 전 본명이 한결이던 그 아이가 25년을 돌아 다시 조은혜 앞에 나타난 것이지요. 약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안다던 친아버지의 마지막 칭찬을 가슴에 품은 고결은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 마음의 벽을 세워온 사람입니다. 그런 고결이 조은혜의 집에 세입자로 들어와 한 지붕 아래 살게 됐습니다. 같은 욕실을 쓰다 같은 향이 난다고 들킬 뻔하고 이불을 털다 함께 넘어지기도 하는 그 어색하고 설레는 거리이지요. 가족의 위기 앞에서 고결이 보일 모습도 짐작됩니다. 평소 회사에서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일만 하던 사람이 조은혜 가족의 일이라면 누구보다 끈질기게 매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집에 산다는 그 한마디 안에 고결이 처음으로 마음 붙인 자리가 담겨 있는 거지요. 가족의 위기 한편에는 강수그룹 안에 또 다른 욕심이 자리합니다. 고대치는 자신이 당연한 후계자라 믿어온 사람이지요. 그런데 아버지 고강수가 갑작스레 후계자 레이스를 선언하면서 고대치의 마음은 늘 불안하게 기울어 있습니다. 고대치의 행보를 보면 그 불안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입니다. 아직 경합이 남았는데도 고민 후에 1팀 실버타운이 거의 확정이라며 부지부터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장부에서 사업과 무관한 이상한 지출을 발견한 조성준을 부지 답사 업무로 멀리 떼어 놓았지요. 재무부장과 짜고 비자금을 만드는 정황이 비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조성준의 날카로운 눈을 주목해야 합니다. 평생 실직을 숨기며 자존심과 식구 사이에서 갈등하던 조성준이 강수토권 비서로 들어가 고대치의 비밀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강수와 이영화가 비밀리에 찾는 잃어버린 딸 연순의 그림자도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고대치와 은수정이 그 딸이 나타나면 재산을 나눠야 한다며 변호사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욕심이 욕심을 부르는 이 저울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기울지 천천히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 회차의 결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두 부부의 모습입니다. 조은영과 천지선 부부, 그리고 조성준과 강연자 부부이지요. 두 부부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놓여 있습니다. 조성준과 강연자는 이미 무너졌다 다시 일어선 부부입니다. 실직을 숨긴 남편 때문에 강연자가 이혼 서류까지 내밀었던 사람들이지요. 놀이터에서 강연자를 향해 돌진하던 오토바이를 조성준이 대신 막아서며 다친 그날 두 사람은 비로소 진심을 마주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식구가 먼저라는 것을 긴 우애 끝에 깨달은 부부입니다. 조은영과 천지선은 이제 그 고비 앞에 서 있습니다.
돈을 둘러싼 자존심 때문에 천지선이 무너지기 직전의 길로 들어서고 있지요. 그런데 두 부부가 거울처럼 놓여 있다는 것은 한쪽이 걸어간 길이 다른 쪽에게 답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가 보여준 화해의 방식이 자식 세대에게 길잡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은 잃어도 서로는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이 가족이 위기 때마다 붙드는 한 가지 원칙이지요. 그래서 두 부부의 이야기가 나란히 흐르는 이 자리가 더 깊은 울림으로 남는 거지요. 오늘 들여다본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흔들릴 때 그 사람을 붙잡아 세우는 것은 결국 가족이라는 것이지요. 천지선의 위태로운 욕심, 조은혜의 빼앗긴 상처, 강연자가 묻어둔 과거, 그리고 고대치에 흔들리는 저울까지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이 가족이라는 한 줄기로 이어집니다. 빼앗긴 것이 누군가를 구하는 도구가 되고 무너진 부부가 다른 부부의 길잡이가 되는 그 흐름 안에 이 드라마가 말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천지선의 위태로운 욕심과 그 위기 앞에서 서로를 붙잡는 조씨 가족의 마음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외롭게 몰아가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가족이 어떻게 녹여내는지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셨을 거예요. 조은혜가 빼앗긴 조이를 다시 품에 안듯 우리에게도 한때 잃었다고 여겼던 것이 다시 돌아오는 날이 있겠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가족이 어떤 길을 함께 걸어갈지 더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